지난 시간에 그 현금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근데 사람이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 내는 게 이제 상속세,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이제 증여세인데, 재산이 좀 많은 분,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상속세 분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들은 좀 계획을 세워놓고 좀 대비를 하는 게 그 남아있는 유족들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좀 좋은 마무리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근데 네. 죽음을 계획한다는 게 좀 슬프네요. 슬프지만 하는 게 받아들여야 없죠. 되고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무런 대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네. 네, 나는 아직 10년은 더 살 수 네.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통장 같은 것도 좀 정리 좀 해놓고 네. 어디에 있는지 뭐 갑자기 이제 맞아요. 보면 자녀들이 네.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빚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어땠는지 잘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뭐 네. 부모님들은 맞아요. 내가 뭐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네가 알 거 없어 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닥치고 나면 또 힘들어지니까. 네.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전문가님이 계시겠지만 죽기 전에 미리 주면 증여세가 나올 것 같고 죽은 다음에 주면 상속세가 나올 텐데 그거의 어떤 황금 비율? 네. 네, 황금비. 그런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황금비가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황금비가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을 거고, 네. 황금비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증여세랑 상속세랑 과세 체계가 달라요. 일단은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기준으로 각자 증여재산 공제하고 세율 적용하는데, 상속세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거든요. 네.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전 증여,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로 재산을 다 줘버리면 남아 있는 이제 돌아가시는 당시에는 재산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쵸. 다시 다 합산해서 상속세를 재계산을 하고 미리 낸 증여세를 이제 차감해주는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네. 뭐 저희 세무사들도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전 증여를 해라. 네. 사전 증여를 빨리 해라. 그리고 뭐 수익성이 나는 재산은 증여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그렇죠. 사전.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네. 되게 이제 노가다예요, 이게. 엑셀에다가 이제 다 수식 걸고 해서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사전 증여를 어떤 사전 증여를 할 건지, 누구한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또 언제 돌아가실 건지 이런 각각의 가정들에 따라서 사전 증여가 유리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기도 해요. 돌려봤더니.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을 증여 나중에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 유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적점을 찾아드리는 거. 네. 그리고 단순히 절세 측면에서만 뭐 세금이 이게 제일 가장 적게 나오니까 좋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돌아가신 분, 그 피상속인의 그 니즈, 고객분들의 니즈, 어느 자녀에게 어느 재산을 줘야 이 자산을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도 뭐 분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적정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은 정말 적게 어려운 나오더라도 작업이에요. 난 마음에 안 그래도 들 수 얘한테 있죠. 주고 싶어. 그쵸. 이런 걸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그, 네. 그 니즈도 반영해야 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고 또 대충 세금이 줄 거야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고 라고 눈에 보이면 이 정도 차이가 이 정도면 감안하더라도 뭐 A 케이스, B 케이스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이런 컨설팅을 받으시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사전증여라는 거를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 10년이라는 게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전증여 10년. 언제 10년 후가 죽는 날짜인지 어떻게 그쵸. 알아요? 예상을 할 수가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네. 가정을 해서 뭐 5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10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일찍 한다는 사실 슬픈 일이긴 한데 그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사전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가 돼버렸다. 네. 본의 아니게 10년 네. 이전에 주려고 사전 증여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사망해서 네. 그럼 나중에 상속세에 합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쵸. 일단은 그렇게 해놓는 게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유리할 있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이제 상승하니까. 예.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뭐 수익들도 자녀들한테 미리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자녀들한테 가니까요. 그 몇백억 그거는 왜 갑자기 몇십억 아니었나요? 아직 몇십억이었나요? 그거는 무슨 자산이었나요? 부동산이었나요? 네, 부동산. 부동산. 그러면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시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집안 얘기 맨날 좀 그런데 그 무슨 문중 종중 땅 네. 같은 건데 네. 그게 뭐 그 땅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그 몇백억짜리의 땅값이 정말 보상이 몇백억. 되나 봐요. 네. 네. 거기에 그걸 이제 저희가 받느냐 마느냐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안 받는 것 같아요. 밖에 만약에 제가 안 보이면 받았거나 그럼 조용히 사라지네. 조용히 사라지네. 엮여 있는 자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그냥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한 4명이 그걸 나눠받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나눠 가질 사람이 막 몇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중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 분쟁이 어디까지냐? 네. 누구까지냐? 아이 한 어렵네요. 살짜리 아이냐? 끝나지 않겠네. 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해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겠네요. 네. 상속이 몇 명만 돼도 네. 협의 보기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지금 아파트는 거의 지금 올라가고 지어져 있고, 있으니까 네. 오늘 조만간 또 결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쨌든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네. 오를 거니까 미리 그냥 부동산으로 주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는 게 나은지 그것도 사례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례마다 다르죠. 그 부동산이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그리고 오늘 뭐 네. 설명을 좀 똑부러지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겠네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컨설팅을 받으셔야 결국은 세무사님 찾아가는 걸로. 그래도 답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좋죠. 네. 부동산 뭐 그래도 좀 팁이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팁. 부동산은 만약에 이렇게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만약에 가액이 너무 크면 증여세상 가액이 한 번에 다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분만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일정 지분만. 뭐 절반이라든지 그쵸. 50%만. 네,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할 수 네. 있고, 그것도 지분 쪼개기. 뭐 배우자도 주고 자녀도 주고 손주도 주고 해서 이렇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하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가 되겠죠. 이제 네. 수중자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을 때 토지는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지만 건물은 첨정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부분만 미리 증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네, 나눠가지고 토지만 증여를 하고 건물은 뭐 원래 증여자 계속 가지고 있는다든지.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상담 받아야겠네요. 그쵸. 이거나 저러가. 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 가치 평가를. 땅만 먼저 네. 줄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일반인들이 저희 상담- 세무사들이 많이 하는 컨설팅 방법이긴 한데, 네. 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전혀 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나는 이제 나이도 이제 들고 몇 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가진 건 뭐 부동산밖에 없어요. 뭐 현금을 뭐 들고 다니면서 쓸 때도 별로 많지 않고 네. 뭐 예금도 뭐 있다 치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좀 미리 뭐 상속 전에 뭐 증여를 한다고 이렇게 치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으로 그냥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 뭐 강남에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 팔아서 자식들한테 뭐 2억씩 나눠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이거를 뭐
좀 어디서 들은 금괴 같은 거나 무기명시권 같은 거. 네. 이거 뭐 또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안 나온다면서요.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 모르지 않을까. 국세청에서 모르- 네. 뭐 어떻게 알겠어요? 현금? 옷장을 뒤져볼 것도 아닌데. 아 정말 뭐 현금을 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금융 계좌에 드러나지 않았던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줬다 네. 하면 국세청이 모를 수도 있겠죠. 네. 국세청은 계좌를 다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현금을 줘서 현금을 다 써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어딘가는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고 하면 이 취득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서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현금을 쓸 때 그쵸. 쓸 때. 쓸 때가 문제 되는 현금 거죠. 상태에 있을 때는 안 들키는데 네. 그거를 어쨌든 써야지 써야 되니까. 자기가 네. 실효를 느끼니까. 그쵸. 네. 나는 현금 가지고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하면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이제 커지면 이제 문제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돈으로 뭐 부동산을 갑자기 산다거나 어디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네.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탕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놀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네. 현금 보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도 많이 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 사업을 하시면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를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화되어 있는 자금인 거예요. 뭐 양성화되지 진짜 않은 막 자금. 밭에 5만 원 뉴스 묶은 거 막 나오잖아요. 네, 밭에 많잖아요. 묻어놓고 네, 이런 진짜 거. 저희 지하에. 그런 좀 있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런 분들이 네. 상담하러 올 수도 있겠다. 있어요. 그 자금을 그런 자금들 뭐 사업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금이 이제 커지면 작으면은 이제 써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금이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또 이제 좀 양성화하고 싶으신 거죠. 그럴 때 이제 항상 그런 지하 자금이나 이런 어둠의 돈들에는 어둠을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려고 했더니 하이에나들이 달라붙어서 내가 양성화 시켜줄게. 내가 뭐 차명이라든지 네. 제3의 인물들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그 돈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그 사람들 돈들이 네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네 그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검은 돈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네 아. 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꼭 결말이 안 좋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네, 네, 세금 내고. 네, 네. 합법 터들이 안에서 하는 게 좋죠. 괜히 세금 안 내려고 막 꼼수 부리다가 그런 얘기만 막 했었는데 가상화폐 같은 거 막 투자하고 막 그런 쪽으로 되게 궁금해요.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거 네. 한때 알아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국세청이 뭐 알진 못할 거다. 네. 근데 방법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떨어지면 어떡하고 나중에 네. 어떻게 하냐 상속 문제가 좀 그래서 아직 결론을 그쵸. 못 냈는데 썩 그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결론 약간 뭐 결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어드릴까요? 그 우리가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너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아, 네. 뭐 시한부가 뭐 확장할 수는 없지만 길진 않아. 네. 그럴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어떤 것들을 준비해놔야지 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아 자녀들이 내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단은 아프시니까 뭐 병원비 많이 드실 거고 또 이제 간병비 그다음에 이제 아프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약이 아닌 그 찾아다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를 뭐 건강 식품들. 보양식 같은 네,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현금 쓰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셨는데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현금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근거가 남지 않게 되면 현금 쓴 거를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장에서 돈 인출된 것들은 그렇죠. 다 세법에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그 자금이 출처를 저희가 다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병비로서 줬는데 그 사람이 현금을 뽑아서 그냥 줘버리면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이제 간병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프신 본인의 통장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카드도 본인의 카드로 지출하고 자녀들이 아니라 상속 재산을 그때 줄여주는구나. 그쵸. 병원비를 이거는 네 써서. 미리 이제 합법적으로 쓰는 돈들이니까 이제 근거를 남겨두시는 거죠.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 근데 그냥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현금 쓰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병원비 같은 거는 사실 자녀들이 네. 부모가 아픈데 내줄 수 있죠. 네. 이거 아버지 돈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기가 그쵸.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네. 먼저 선뜻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이건 내 돈으로 써야 돼. 그렇죠. 네. 공제가 되는 줄 알고 있기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치료비 같은 거는. 치료비 같은 자녀들이 자녀들이 아, 냈다고 네. 해서 돌아가시는 그쵸. 뭐 아버지 치료비 막 몇 천만 원 그런 나오는 건 거 네. 요즘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 죽을 때 내 치료비, 내 병원비를 미리 모아놓는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노후 자금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병원비, 내 치료비 정도는 내가 내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되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걱정도 되지만 저 이제 그런 거를 줄여주겠다고 준비를 해놓으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대단하시네. 되게 좋은 방법인 좋은 것 같다. 네, 방법이네요. 네. 현명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인 거는 뭐 나는 뭐 죽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내가 죽고 나서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막 싸우고 막 네. 등 돌리고 이런 거를 이미 윗대에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 죽음으로 인해 자식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사례를 좀 막으려면 뭐 어떻게 좀 그런 좀 아름다운 상속이 가능한 방법? 뭐 유언장을 뭐 잘 쓴다거나 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유언장 쓰는 방법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많은데 네.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방법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시는 방법. 네. 그건 사실 뭐 유언장을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러면 자녀들이 모두가 상속인들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이제 자산이 배분이 가면 좋은데 이제 다툼이 일단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녀들 간에 이제 싸움이 돼 버리니까 다툼이 되기 쉽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각자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자녀에게 어느 부동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충분히 미리 오픈을 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고 근데 그게 과정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그 과정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하자고 자녀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고 내 자신을 가지고 자녀들이랑 앉아가지고 협의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버지 기준에서 만약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유언장을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니즈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자산은 누구에게, 이 자산은 누구에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그럼 계속 유언장을 다시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기관에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네. 재산을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신탁을 맡기는 거죠. 자산을 맡기고 나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배분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언대용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설계가 가능해요. 내 아랫세대, 그 다음에 그 아랫세대까지 내 재산을 나의 뜻대로 뭐 매각을 못하게 한다든지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상품들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유언대용 신탁. 네. 네. 좋은.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기 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재산 규모랑은 상관이 없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 한 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복 자녀들이 이렇게 만약 있다고 하면 재혼을 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속인 간에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명백한 상속인인데 뭐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이가 안 좋아서 협의가 어렵다든지 이러면은 부동산 등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유언대용 신탁을 해서 어느 자녀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이건 다른 상속인의 그 합의 없이 오,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죠. 피상속인 본인의 뜻대로 일단 상속 할수 설계를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네. 되게 장점이네요. 네, 장점이 되죠. 제가 그 아까 유언장 쓰는 거 얘기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유언장은 그러면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서 뭐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되게 되는 날카로운 거예요? 질문인 네.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손으로 써서 유언장은 네. 또 요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요건들은 뭐 그 증인도 필요하고 네. 공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 안 되고 효력이 네. 없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와 네. 상담을 해서 네. 예, 작성을 해두셔야 돼요. 아, 또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게 뭐 그러니까요. 정말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 음. 다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다 있는 거죠. 네. 증인도 있고 뭐 이런. 그쵸, 그러니까 네. 저 혼자 뭐 컴퓨터로 써놓고 네. 막 이렇게 확 죽었는데 뭐 누가 남아있다. 누가 뭐 네.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유언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네. 효력 있는 유언장이 되려면 반드시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네. 작성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그게 다 네, 효력 되는 있는 거고. 거죠. 네. 그걸 꼭 반드시 뭐 죽기 직전에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좀 미리 써놔도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 미리 해두시는 게 좋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상속의 네. 방법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이란 게 뭐 본인이 잘 물려주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야 지켜야죠. 되잖아요. 네. 그 어떤 자세로 이거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겠다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